네, 그러면 이제 국내 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해외로 보는 국내 전략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두 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주요 변곡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3월 FOMC 회의가 오늘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파월 효과가 과연 통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FOMC 위원 4명이 내년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참 다소 우려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우리가 지금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내년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언을 했고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23년에는 이제 거의 확정치 되고 있는 점도표상에 나와 있는 위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미국은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뭐 스타트 버튼이 눌러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2023년 전에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거죠. 이제 많은 위원들께서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은 증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경기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의 속도가 의외로 빨라지게 된다라면 2023년이라고 모습을 받긴 했습니다만 금리 인상 이외에도 쓸 카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풀어놨던 유동성을 회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흥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미국 시장이 어제 그 발표 이후에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신흥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약간은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OMC 회의는 일단 지났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그러면 어떻게 예상을 봐야 될지 종목 얘기 전에 잠깐 좀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좋죠. 근데 금리 인상이 발작을 한다 이렇게 과도하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금리 인상은 그만큼 신중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FOMC에서 하는 것들이 크게 경기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단기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통화 공급량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눠서 보니까 경기 전망은 괜찮다. 서서히 회복된다 했고요. 통화 공급량은 계속 늘린다 했고요. 금리 인상은 2023년이나 돼서 한다고 했어요. 위원이 12명이고 1년에 8번 열려요. 정례 회의는. 그러면은 12개월을 나누기 8을 해보세요. 그럼 1.5개월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45일마다 한 번씩 FOMC 회의는 열리고 이틀간 열리는데 보통 이틀째 금리에 대한 얘기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18일 날 이게 나왔기 때문에 2023년으로 미뤄져서 유동성 랠리의 연장선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23년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오면서 유동성 장세보다 훨씬 더 큰 상승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되면 시중에 돈이 걷어들어질 것이고 그럼 유동성이 회수가 돼가지고 시장이 급락할 것이고 시장이 완전 꺾여가지고 하락장으로 간다. 요거는 완전히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 교과서에서 딱 이제 나오는 금리가 인상되면 돈이 이제 회수가 되고 그게 아니라 금리 인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선언하는 순간은 경기 회복에 대한 정말 큰 자신감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 장세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온 건데 2023년까지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고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 배터리나 지금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밋빛 전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이역이 너무 벌어져서 반도체라던가 배터리라던가 이거 네. 분명히 기술적으로 RSI나 이런 과열 지표도 보여드렸지만 꺾인다. 그런 종목들에게 반등의 기회가 오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어저께 여행주나 레저주나 이런 것도 계속 올랐지만 경기 그동안 사이클을 이끌었던 네. 이 유동성 장세, 대세 장세 사이클을 이끌었던 업종들이 많이 꺾였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반등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 반등을 이용해서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대형주만 얘기할게요. 삼성전자는 11만 원, 12만 원 목표 보고서가 나온 지 한참 됐잖아요. 11만 원을 가기보다는 7만 원을 갈 확률이 훨씬 높고요. 제가 보기에. LG화학은 140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주구장창 빠졌죠. 140만 원을 가기보다는 60만 원을 갈 확률이 높아요. 제 생각입니다. 일단
기존에 그렇게 많이 갔던 생각하시면 될것 종목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번 예, 그렇죠. 이 안도 증시에서 지금 반등이 나올 건데 그 반등을 이용해서 저는 포트폴리오 교체를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해서 작년에 오르지 못했던 업종으로 그러면 편입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어떤 됩니다. 종목을 봐야 될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연준이 오늘 장 초반에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이제 미국이 이제 경기 회복 6%대 이제 자신감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터필러가 3% 이제 상승하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캐터필러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19 때 이제 모든 종목이 급락한 이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미국 시장의 가장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상당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경기 회복의 수혜에 따른 대규모 SOC 투자라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의 어떻게 보면 대표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게 된다라면 국내에서도 관련 주식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관련 주식으로서는 현대 건설 기계를 좀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현대 건설 기계의 움직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도 다소 조금 그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달 들어서부터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중국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만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 10%대를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현대가 공격적으로 중국에서 판매량을 좀 넓히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이 6%대 성장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건설기계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준 미국에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아주 자신감 있게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현대 건설 기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신 소장님의 픽은 어떤 겁니까? 네, 전 진성 TC입니다. 이것도 이제 종목은 미국 인프라 관련주 똑같았고요. 아닌가요? 네. 캐터필러랑 그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가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져갔죠. 어쨌든 그 건설 현장에 가보면 그 세 개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저는. 부품, 중소형주로 와서. 네. 진성 TC의 주요 고객사가 캐터필러인데 캐터필러는 왜 이렇게 날아가는데 진성 TC는 그렇게 안 가나 계속 그러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있어서 그 갭의 차이는 결국 좁혀질 수밖에 없다. 그 하부 주행체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우리가 그 굴삭기를 보면은 밑에 바퀴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탱크 아시죠? 탱크처럼. 캐터필러 애들 장난감이 다 캐터필러예요. 그 아이들 갖고 나는 남자아이들 좋아하는 거. CAT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하부 주행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겉에 무한궤도로 계속 돌아가는 무한궤도 가수 이름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잖아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아이들러라는 양쪽에 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장력을 유지해주는 그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애들 장난감에서도 보셨죠? 흐물흐물해서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 장력을 유지해주는 아이들러가 있고 옆에 이제 동글동글한 롤러 이제 돌아가게 해주는 거 있는데 그 핵심 부품을 진성 TC가 납품을 해요. 그게 없으면은 굴삭기 팔, 뭐 그 유압 실린더도 중요하죠. 유압 실린더 위에 그 공기로 해가지고 달린 거 있어요. 팔에.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부 주행체가 없으면 굴러가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건 정말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진성 TC가 너무 안 올랐어요. 캐터필러에 비해. 캐터필러는 지금 완전 정말 로켓포를 쏘듯이 날아가 버렸거든요. 경기 민감 업종이 뭐 다른 나스닥의 팡주에 비해 안 올랐다. 근데 캐터필러는 팡주만큼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진성 TC는 계속 14,000원, 16,000원 벽에 막혀가지고 이게 지금 2007년부터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2007년부터니까 무려 거의 한 20년치 매물이 쌓여있는 이 자리가 뚫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한 3-4번 지금 두들겼거든요. 그래서 이 14,000원, 16,000원 라인. 이것만 뚫으면 따라가지 않을까. 마침 2020년 말부터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지금 2002년부터 따져봤을 때 20년의 최대치 거래량이 지금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은 돈의 힘이라고 했죠. 일단 돈의 힘이 들어와야지 뭐라도 돼요, 지금. 돈의 힘이 없으면 정고점이고 뭐고 절대 뚫을 수가 없어요. 진성 TC가 지금 뭐 후발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전체적인 그림도 얘기 드렸잖아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계속 농산물을 빨리 캐가지고 팔고 싶으니까 비료업체 오르고 어제 비료업체 다 상한가죠. 비료업체, 농기계 업체가 오른다. 그래서 외국의 디어엔 그리고 우리나라 대동공업 얘기 드렸죠. 광물도 마찬가지예요. 금속 광물 가격이 오르면 빨리 채굴을 해서 빨리 지금 비싸게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중장비를 들여오고 그렇기 때문에 캐터필러 같은 업체가 오르고 그다음에 진성 TC 뭐 요렇게 밸류체인을 구성시켜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더 큰 흐름에서 경기 민감 업종들이 덜 올랐기 때문에 여기로 옮겨야 된다. 그중에 기계 업종도 대표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잘 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네. 겹친 게 우연이 아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터필러의 이유 있는 상승으로 두 분이 또 같은 종목을 눈여겨보셨고 여기에 현대건설기계에 이어서 또 진성TC 부품 쪽을 살펴주셨습니다. 아직 자리가 낮아 있는 만큼 우리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또 어느 쪽을 볼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보잉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들을 계속해서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3%대 상승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잠깐 조정을 좀 주 초반에 받는가 싶더니 오늘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항공권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제주 노선이 지금 상당히 호황을 좀 보이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국내선이 지금 티켓 판매량이 6배가 늘었답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항공 수요가 좀 있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효과들을 나타내게 된다라면 글로벌 항공량에 대한 어떤 물동량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와 관련해서 저는 국내 주식 중에 하나투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행에 대한 부분들, 물론 하나투어가 실적은 좋지가 않죠. 매분기 300억씩의 적자를 이제 시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긴 합니다만 국내 점유율 1위죠. 우리가 이제 여행을 나가게 된다면 어떤 형태의 여행이 먼저 시작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물론 이제 자유여행이 대세이긴 합니다만 일단 시작은 단체 여행이 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검증된 지역, 검증된 호텔, 검증된 식당들을 이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행은 처음에는 단체 여행. 그러면 아웃바운드에서 1위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하나투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경쟁 회사인 지금 현재 그 캐시카우를 흔들고 있는 참전 여행 같은 경우가 치고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대중적인 인식이 강한 하나투어가 국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곽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또 소비주입니다. 여행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항공 쪽에서의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또 눌려 있었던 여행 산업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참 좋은 여행이나 노랑풍선이나 연일 하나씩 이 종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장주격인 하나투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갔던 LG화학이나 삼성전자 등을 우리가 반등할 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챙겨놓은 현금을 소비주 쪽으로 최근에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신 소장님도 여행주나 뭐 아니면 다른 소비주입니까? 네, 저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네. 밑바닥에서 뭐 엄청 다들 그런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이 되냐고 지금 여행이 뭐 언제 재개될 줄 알고 뭐 일 400명, 500명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가 여행주가 밑바닥에서 얼마나 올랐는데 300%가 올랐다. 이러면서 아니 무슨 지금 여행주를 이제 와서 뭐 하고 뭐 이러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미국 증시에 지금 익스피디아나 메리어트나 역사적 신고가를 갔거든요. 역사적 정고점을 다 뛰어넘어서 최고가예요. 역사상 최고가예요. 지금. 근데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얘기하면 자꾸 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미국 증시는 엄청나게 검증이 많이 됐잖아요. 항상 올라왔고 항상 실적을 반영해서 오르고 그리고 상한가가 없는데도 알아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저렇게 잘 굴러가잖아요. 정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중국 뭐 ADR 같은 거 빼고요. 중국 거 빼고. 그래서 그러면은 시장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9.11 테러 전에도 그렇게 풋옵션이 늘었던 거를 계속 제가 얘기 드렸는데 미리 알고 있었다. 미스터 마켓은. 그럼 미스터 마켓이 저렇게 평가를 해준 거를 그럼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뻥튀기로 생각을 한다면 그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저렇게 오른 거를 이제 사는 거는 그러면은 싫으신 분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됐는데 메리어트가 이제 신고가를 갔단 말이에요. 역사적 신고가를. 근데 이 2020년도 실적이 이게 2019년에 매출액이 24조가 나왔는데 2020년에 11조가 나왔어요.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처참합니다. 영업이익은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호텔 신라랑 메리어트랑 달라요.
메리어트는 전 세계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 호텔 중심이고 호텔 신라는 이름은 호텔 신라인데 매출액은 10%밖에 안 돼요, 호텔이. 그래서 망고 빙수를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면세점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기 때문에 2021년 예상치까지 나와 있어요. 증권사 컨센서스가. 근데 2020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53억이 났는데 2021년 예상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749억 플러스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예요. 아까 메리어트 반토막 났죠. 매출액 반토막, 영업이익 5분의 1 토막 났는데 메리어트가 역사를 신고가 갔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재무제표상 2021년 1분기, 2분기, 이제 3분기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적이? 완전히 극적인 턴어라운드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2021년 예상치 호텔신라 이거 아마 완전히 높게는 안 잡았을 거예요, 증권사도. 왜냐면 아니 함부로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높게 잡기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조금 낮게 잡아서 요 정도를 나왔을 거예요. 근데 2020년이 블랙스완이잖아요. 검은 백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 실적의 가파르기는 엄청나리라 생각이 돼요. 그럼 요 증권사 눈높이보다 조금만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다 어닝 서프라이즈, 매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면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면 주가는 올라야지 정상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반응을 안 해서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도 설명드렸고 기본적인 것도 설명드렸는데 그게 이제 결국 기술적인 걸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호텔신라 같은 등치를 가진 기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기술적인 차트 보시면 돼요. 제가 뭐 차트를 맹신하는 건 아닌데 초대형주들은 기술적인 차트를 속이기가 힘들어요. 이건 어떤 조그만 조막선 세력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차트는. 그렇기 때문에 20개월 선을 돌파하고 머리를 위로 들어 올렸다는 거는 이제 상승 출발에 이제 초입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 신라가 메리어트 같은 체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신라 뭐 모노그램이라던가 신라스테이라던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해외에. 근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다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호텔 신라가 나중에 정말 진정하게 호텔에서 매출이 나오는 호텔 신라로 가기 위한 지금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겪는 성장통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면세점이 회복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로 조금 지원을 해준 게 많이 있거든요. 인천공항 임대료도 할인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버텼어요. 그리고 버티고 나서 뭐 인력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는 올라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게 여행주는 꽤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호텔 신라는 하나도 오르지가 않았고 그때 한 번 치고 올라간 게 언제냐면 이재용 부회장 그 구속되는 당시에 그날 호텔 신라 이부진 글씨 부각되면서 잠깐 올랐다가 내려온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밖에 없고 본격적으로 지금 오르는 거는 이번 달부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뭐 밑에서 뭐 많이 올라서 그 견해를 발대하시는 분들은 호텔 신라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에서 또 호텔 신라 면세점 쪽에서 대장주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종목을 보면요. 약간 결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다시 한번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의 전략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약간은 지금 현재 횡보세를 좀 나타내고 있죠. 네. 3천선을 중심으로 해서 횡보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펼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장의 중심이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어떤 논쟁 속에 있는 가운데서 현재 소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오름폭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차트와 저희들이 말씀드린 여행주 차트를 놓고 보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소비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물려 있다라고 해서 물타기를 들어가시기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소중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신 소장님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네. 한 1분 정도 남아서 종목으로 얘기 드릴게요. 지금 그 화학업종 중에서 국도화학 같은 게 건설 쪽 화학이라 괜찮아요. 주차장 만들 때 에폭시가 다 깔리니까 요런 거. 그리고 건설 기계 쪽에서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현대 건설기계 오늘 나온 거 그런 거 하고요. 건강기능식품에서 뉴트리 그리고 콜마 B&H 성, 뭐 노바렉스 이런 거 좋고요. 엔터테인먼트가 안 올랐어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이쪽 노려보시고 교육주 메가스터디 교육 디지털 대성 이런 거. 그러니까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도 꼽을 게 있고 화학업종이나 뭐 철강이나 기계, 건설 이쪽이 괜찮고요. 그리고 소비재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그리고 빼먹은 게 의류주, FNF나 한섬
더 네이처홀딩스 지금 이런 것들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 그 공부하셔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이렇게 쫙 풀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